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캔틸런 효과인데요. 혹시 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정말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뉴스에서는 경기가 좋다는데 주식 시전은 이미 저만치가 있고 막상 내 월급이 좀 오를 때쯤 되면 집값은 이미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명확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 비밀을 풀 열쇠가 바로 이 꿀과 물 이론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개념이죠. 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보통 돈을 물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탁 풀면 그게 경제 전체에 쫙 아주 고르게 순식간에 퍼져나갈 거라고요. 근데 현실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은 사실 끈적끈적한 꿀에 더 가까워요. 한 군데에 딱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먼저 뭉쳐 있다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여기저기 불균등하게 퍼져나가잖아요. 바로 이 끈적함,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 이게 사실은 무려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런한테서 나온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돈이라는 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지 않는다는 걸 간파했던 거죠. 이 문장, 통화 공급의 증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이나 동일한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캔틸런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만든 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역사상 최초의 경제 버블 중 하나로 꼽히는 미시시피 버블 때 자기가 발견한 이 원리를 투자에 그대로 써먹습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지도를 딱 보고 버블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싹 다 팔아치워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그야말로 전설적인 실전 투자자였던 거죠. 자기 이론을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돈이 꿀이라면 그 꿀을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순서가 바로 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위대한 돈의 경주의 게임 규칙입니다. 이 표가 그 게임의 규칙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제일 먼저 1순위는 누구냐? 바로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이들과 아주 가까운 대기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이 창조되는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먼저 싹쓸이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순위. 이 돈이 이제 금융기관이랑 부유층에게로 흘러갑니다. 이들은 자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가장 달콤한 구간에 올라타서 이익을 챙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 3순위.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월급 인상 같은 형태로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미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드디어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세상 모든 것의 가격표가 이미 다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파트값, 주식은 물론이고 당장 오늘 먹는 점심값까지요. 결국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늘었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이걸 실질 구매력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늘 한 발 늦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실제 시장에서는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걸 알고 나면 마치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지도를 손에 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 흐름은요, 거의 공식 같아요. 보세요. 1단계,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풀어요. 그럼 그 돈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시멘트, 전력 같은 국가 인프라 기업으로 갑니다. 당연히 이 회사들 주가가 제일 먼저 뛰죠. 그 다음 2단계. 이제 돈이 사회 전체로 슬슬 퍼지기 시작하면 똑똑한 투자자들은 딱 생각하죠. 아,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열겠구나. 그러면서 소비재 관련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모든 뉴스에서 경기 호황이다, 주식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올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일반 대중이 시장에 뛰어드는 시점입니다.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떤 투자처가 TV 뉴스 헤드라인에 나왔다. 그건 파티가 거의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들어와서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팔고 나갈 수 있게 돈을 대주는 역할, 전문용어로 엑시트 유동성이 될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내 돈으로 비싼 값에 물건을 사주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좀 불공평해 보이는 시스템 안에서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금융 방패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네, 질문은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만 쥐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 안에서 내 돈의 가치, 그러니까 구매력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하드머니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하드머니, 이게 뭐냐면요. 아까 그 꿀단지를 든 사람들, 즉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내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자산을 말해요. 핵심은 뭐다? 공급량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 하드머니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바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금,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명확하죠? 하나는 지구에 묻힌 양이 정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으로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이 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원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지금의 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캔틸리언 효과는 누군가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아무도 공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되는 통화가치 하락의 파도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대처할 여러분만의 새로운 게임 전략을 한번 짜보시죠. 이 비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월급처럼 돈이 맨 마지막에 똑똑 떨어지는 배수구 근처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산이나 주식, 사업처럼 돈이 가장 먼저 콸콸 솟아나는 분수대 옆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마음에 꼭 새겨두세요. 돈이 계속 풀리는 시대에 그저 성실하게 일해서 현금만 차곡차곡 모으는 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가장 큰 리스크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 발표를 들었을 때 그저 남들이 해주는 이야기, 즉 뉴스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려주는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